창가에 가만히 앉아 하루의 소란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히 잠겨드는 저녁의 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홍빛으로, 보랏빛으로,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의 마지막 축제를 말없이 눈에 담을 때, 혹은 무심코 스쳐 지나간 거울 속에 낯선 누군가와 마주할 때, 이 끄직끄한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과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이 새겨놓은 눈가의 옅은 주름들을 들여다볼 때, 바로 그런 아주 고요하고 사적인 순간에 문득 바람처럼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을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우리의 남은 삶을 안개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이 후회라는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실패나 누구나 손가락질할 만한 잘못된 선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깊고 끈질긴 후회는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생각과 말, 무심코 저지른 작은 행동들이 모래알처럼 쌓여 어느새 돌아보니 내 삶의 해변을 온통 뒤덮은 거대한 후회의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끈질긴 습관들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몸에 둘러야 했던 일종의 갑오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하고 여린 내면을 세상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차갑고 딱딱한 갑옷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는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그 갑옷이 이제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고 숨 막히게 짓누르는 무거운 감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토록 입고 살아온 이 낡고 무거운 마음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5가지 마음의 습관, 그 거대하고 낡은 갑옷을 오늘 이 시간 아주 천천히 하나씩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낡은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즉 습관적인 에너지의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며 땅에 길을 내듯이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에 깊고 선명한 길을 냅니다. 그 길이 한 번, 2번 파일 때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 길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깊은 협곡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 가고 싶지 않을 때조차 그 익숙한 길로만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어내기 그토록 힘든 습관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래된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의 것엔 물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그 익숙한 길을 또다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고요히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결코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낡고 불편한 길을 또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빛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저 옆에 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아주 작은 힘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나 현대 뇌과학은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신호반복 행동 보상이라는 번개처럼 빠른 무의식적인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단한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반복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듯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동서고금의 지혜는 하나로 통합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낡은 습관이라는 갑옷은 굳센 의지력이라는 망치로 억지로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지를 그저 고요한 연민의 마음으로 알아차려 주는 것. 그 자비의 빛을 가만히 비출 때 단단해 보였던 갑옷은 저절로 녹슬어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평생 괴롭혀온 5가지 낡은 갑옷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지처럼 털어내고 가벼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옷은 모든 불행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원망의 갑옷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부모님이 조금만 더 뒷받침해 주었더라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주었더라면, 우리는 이 남 탓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이 방패는 순간의 위로와 자기 합리화라는 달콤함을 줄지언정 우리를 영원히 과거의 상처받은 피해자로 머물게 하고 현재의 삶을 바꿀 힘을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평생 남편의 무심함과 가난을 탓하며 살아온 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대화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해 한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법문에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결과는 과거에 내가 지은 원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듣고 얼음물이라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십 년을 탓하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베란다의 텅 빈 화분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상추 모종을 심고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아주 작은 행위,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여린 싹이 돋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봄날의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원망이 아닌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싱싱한 토마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갑옷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미리 불러와 걱정하는 불안의 갑옷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병들면 어쩌나,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우리는 걱정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무거운 투구를 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상 위험으로부터 현재의 나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투구는 미래의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과 귓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현재로부터 완벽하게 가두어 버릴 뿐입니다. 평생 걱정을 온몸에 이고 살던 철수 씨는 작은 기침만 해도 큰 병이 아닐까 밤새 잠을 설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아프게 하는 건 어쩌면 미래의 병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지금의 걱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철수 씨의 쿵쾅거리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 눈을 뜨자마자 걱정거리 목록을 떠올리는 대신 아들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그저 아침 햇살이 자신의 손등에 내려앉는 그 따스한 감각,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아내가 차려준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를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느껴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라는 헛개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오감에 집중하자.
그의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세 번째 갑옷은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과거의 갑옷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인기가 대단했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우리는 화려했던 왕년이라는 무겁고 장식 많은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어 주름지고 약해진 현재의 자신을 위로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의자에 깊이 기댈수록 우리의 두 발은 현재라는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허공을 위태롭게 맴돌게 됩니다. 늘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20대 시절의 흑백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던 은희 씨.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흔을 바라보는 한 여성 화가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눈처럼 하얀 머리에도 불구하고 텅 빈 캔버스 앞에서 아이처럼 순수한 열정과 빛나는 눈으로 붓을 움직이는 그 모습에 은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젊음이라는 한 시절 속에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의 모든 과정을 끌어안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먼지 쌓인 창고에서 40년 만에 다시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번째 갑옷은 돈과 마음에 모두 인색하게 구는 집착의 갑옷입니다. 이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아껴 써야지.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인색함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쇠장갑을 끼고 내가 가진 것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쥡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고 따뜻한 애정 표현에 인색하며 타인의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에도 인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꽉 쥔 주먹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려는 그 어떤 새로운 선물도 따뜻한 온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합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밴 만수 씨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늘 인색하고 무뚝뚝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척하다 며느리와 어린 손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화난 얼굴이야? 나는 할아버지가 무서워. 그 순수한 한마디가 그의 단단했던 가슴에 비수처럼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는 다음 날 평생 해본 적 없는 어색한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아내에게 내밀며 평생 고생했어. 고맙소. 하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맺힌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을 본 순간 만수 씨는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베풀미 주는 이 벅찬 기쁨이야말로 평생 움켜쥐려 했던 그 어떤 돈이나 재산보다 크고 값지다는 것을. 다섯 번째 갑옷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교만의 갑옷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건 소용없어. 우리는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좁고 어두운 생각의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굳게 닫힌 창문은 새로운 지식과 변화의 바람을 막아주어 당장은 편안하고 안락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를 세상의 활기찬 흐름에서 고립된 외롭고 낡은 섬으로 만듭니다. 은퇴한 상철 씨는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나 복잡한 스마트폰 앱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무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린 손주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며 태블릿 PC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건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말했지만
금세 실망감으로 시무룩해진 손주의 얼굴을 보고 마지못해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기능들,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의 정보와 지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 상철 씨는 그날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주와 함께 태블릿을 탐험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궁금하고 신기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겁고 낡은 갑옷들을 매일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벗어 던질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5분 마음 갑옷 알아차리기 명상입니다. 조용한 아침이나 잠들기 전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지금 원망의 갑옷을 입으려 하는구나. 불안의 투구를 또다시 쓰려 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말입니다. 그 부드러운 알아차림 자체가 단단한 갑옷의 틈을 만드는 따스한 빛이 됩니다. 둘째, 후회의 노트를 지혜의 감사 노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득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나 아쉬운 선택이 떠올라 괴로울 때 노트를 펴고 그 후회를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 칸에는 바로 그 실수 덕분에 내가 배우게 된 점이나 그 아픈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얻게 된 아주 작은 좋은 점을 단 하나라도 찾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연습은 우리의 과거를 후회와 원망의 창구가 아니라 지혜와 교훈의 값진 곳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하루에 딱 한 번 작은 베풀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집착의 갑옷을 벗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설 때 배우자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베풀기, 매일 타는 버스 기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번 건네기, 길가에 이름 모를 작은 풀꽃에게 예쁘다는 마음 한번 보내기. 이처럼 작고 사소한 베풀미,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여는 부드러운 열쇠가 됩니다. 평생 입어온 갑옷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전투 속에서 그것은 분명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고요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결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을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갑옷 속에 숨겨두었던 상처받기 쉽지만 따뜻한 여린 속살, 즉 당신의 본래 모습을 스스로와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위대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부디 평생을 지고 온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깃털처럼 가볍고 아이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마지막 날, 어두운 후회의 그림자가 아닌 평화롭고 충만한 빛 속에서 참 좋은 인생이었다 하고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가에 가만히 앉아 하루의 소란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히 잠겨드는 저녁의 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홍빛으로, 보랏빛으로,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의 마지막 축제를 말없이 눈에 담을 때, 혹은 무심코 스쳐 지나간 거울 속에 낯선 누군가와 마주할 때,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과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이 새겨놓은 눈가의 옅은 주름들을 들여다볼 때, 바로 그런 아주 고요하고 사적인 순간에 문득 바람처럼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을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우리의 남은 삶을 안개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이 후회라는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실패나 누구나 손가락질할 만한 잘못된 선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깊고 끈질긴 후회는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생각과 말, 무심코 저지른 작은 행동들이 모래알처럼 쌓여 어느새 돌아보니 내 삶의 해변을 온통 뒤덮은 거대한 후회의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끈질긴 습관들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몸에 둘러야 했던 일종의 갑오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하고 여린 내면을 세상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차갑고 딱딱한 갑옷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는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그 갑옷이 이제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고 숨 막히게 짓누르는 무거운 감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토록 입고 살아온 이 낡고 무거운 마음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5가지 마음의 습관, 그 거대하고 낡은 갑옷을 오늘 이 시간 아주 천천히 하나씩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낡은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즉 습관적인 에너지의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며 땅에 길을 내듯이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에 깊고 선명한 길을 냅니다. 그 길이 한 번, 2번 파일 때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 길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깊은 협곡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 가고 싶지 않을 때조차 그 익숙한 길로만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어내기 그토록 힘든 습관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래된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의 것엔 물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그 익숙한 길을 또다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고요히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결코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낡고 불편한 길을 또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빛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저 옆에 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아주 작은 힘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나 현대 뇌과학은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신호반복 행동 보상이라는 번개처럼 빠른 무의식적인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단한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반복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듯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동서고금의 지혜는 하나로 통합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낡은 습관이라는 갑옷은 굳센 의지력이라는 망치로 억지로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지를 그저 고요한 연민의 마음으로 알아차려 주는 것. 그 자비의 빛을 가만히 비출 때 단단해 보였던 갑옷은 저절로 녹슬어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평생 괴롭혀온 5가지 낡은 갑옷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지처럼 털어내고 가벼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옷은 모든 불행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원망의 갑오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부모님이 조금만 더 뒷받침해 주었더라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주었더라면, 우리는 이 남타지라는 아주 단단하고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이 방패는 순간의 위로와 자기 합리화라는 달콤함을 줄지언정 우리를 영원히 과거의 상처받은 피해자로 머물게 하고 현재의 삶을 바꿀 힘을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평생 남편의 무심함과 가난을 탓하며 살아온 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대화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해 한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법문에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결과는 과거에 내가 지은 원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듣고 얼음물이라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십 년을 탓하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베란다의 텅 빈 화분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상추 모종을 심고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아주 작은 행위,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여린 싹이 돋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봄날의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원망이 아닌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싱싱한 토마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갑옷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미리 불러와 걱정하는 불안의 갑오지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병들면 어쩌나,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우리는 걱정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무거운 투구를 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상 위험으로부터 현재의 나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투구는 미래의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과 귓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현재로부터 완벽하게 가두어 버릴 뿐입니다. 평생 걱정을 온몸에 이고 살던 철수 씨는 작은 기침만 해도 큰 병이 아닐까 밤새 잠을 설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아프게 하는 건 어쩌면 미래의 병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지금의 걱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철수 씨의 쿵쾅거리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 눈을 뜨자마자 걱정거리 목록을 떠올리는 대신 아들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그저 아침 햇살이 자신의 손등에 내려앉는 그 따스한 감각,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아내가 차려준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를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느껴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라는 헛개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오감에 집중하자. 그의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세 번째 갑옷은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과거의 갑오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인기가 대단했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우리는 화려했던 왕년이라는 무겁고 장식 많은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어 주름지고 약해진 현재의 자신을 위로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의자에 깊이 기댈수록 우리의 두 발은 현재라는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허공을 위태롭게 맴돌게 됩니다. 늘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20,
그때의 시절의 흑백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던 은희 씨.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흔을 바라보는 한 여성 화가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눈처럼 하얀 머리에도 불구하고 텅 빈 캔버스 앞에서 아이처럼 순수한 열정과 빛나는 눈으로 붓을 움직이는 그 모습에 은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젊음이라는 한 시절 속에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의 모든 과정을 끌어안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먼지 쌓인 창고에서 40년 만에 다시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번째 갑옷은 돈과 마음에 모두 인색하게 구는 집착의 갑옷입니다. 이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아껴 써야지.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인색함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쇠장갑을 끼고 내가 가진 것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쥡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고 따뜻한 애정 표현에 인색하며 타인의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에도 인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꽉 쥔 주먹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려는 그 어떤 새로운 선물도 따뜻한 온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합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밴 만수 씨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늘 인색하고 무뚝뚝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척하다 며느리와 어린 손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화난 얼굴이야? 나는 할아버지가 무서워. 그 순수한 한마디가 그의 단단했던 가슴에 비수처럼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는 다음 날 평생 해본 적 없는 어색한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아내에게 내밀며 평생 고생했어. 고맙소. 하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맺힌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을 본 순간 만수 씨는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베풀미 주는 이 벅찬 기쁨이야말로 평생 움켜쥐려 했던 그 어떤 돈이나 재산보다 크고 값지다는 것을. 다섯 번째 갑옷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교만의 갑옷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건 소용없어.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좁고 어두운 생각의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굳게 닫힌 창문은 새로운 지식과 변화의 바람을 막아주어 당장은 편안하고 안락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를 세상의 활기찬 흐름에서 고립된 외롭고 낡은 섬으로 만듭니다. 은퇴한 상철 씨는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나 복잡한 스마트폰 앱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무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린 손주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며 태블릿 PC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건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말했지만 금세 실망감으로 시무룩해진 손주의 얼굴을 보고 마지못해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기능들,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의 정보와 지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 상철 씨는 그날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주와 함께 태블릿을 탐험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궁금하고 신기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겁고 낡은 갑옷들을 매일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5분 마음 갑옷 알아차리기 명상입니다. 조용한 아침이나 잠들기 전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지금 원망의 갑옷을 입으려 하는구나. 불안의 투구를 또다시 쓰려 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말입니다. 그 부드러운 알아차림 자체가 단단한 갑옷의 틈을 만드는 따스한 빛이 됩니다. 둘째, 후회의 노트를 지혜의 감사 노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득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나 아쉬운 선택이 떠올라 괴로울 때 노트를 펴고 그 후회를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 칸에는 바로 그 실수 덕분에 내가 배우게 된 점이나 그 아픈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얻게 된 아주 작은 좋은 점을 단 하나라도 찾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연습은 우리의 과거를 후회와 원망의 창고가 아니라 지혜와 교훈의 값진 곳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하루에 딱 한 번 작은 베풀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집착의 갑옷을 벗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설 때 배우자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베풀기, 매일 타는 버스 기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번 건네기, 길가에 이름 모를 작은 풀꽃에게 예쁘다는 마음 한번 보내기. 이처럼 작고 사소한 베풀미,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여는 부드러운 열쇠가 됩니다. 평생 입어온 갑옷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전투 속에서 그것은 분명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고요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결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을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갑옷 속에 숨겨두었던 상처받기 쉽지만 따뜻한 여린 속살, 즉 당신의 본래 모습을 스스로와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위대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부디 평생을 지고 온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깃털처럼 가볍고 아이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마지막 날, 어두운 후회의 그림자가 아닌 평화롭고 충만한 빛 속에서 참 좋은 인생이었다 하고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